삭제된 역사 파일. 오늘은 아우토반 역사상 가장 기괴했던 미제 사건, YOGTG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늦은 밤에 가족들과 평범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미친 사람처럼 눈을 번쩍 뜨면서 이제 알았어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고는 허겁지겁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정체불명의 문자 YOGTG라는 6글자를 쓰고는 그걸 다시 신경질적으로 칙 그어 지워버립니다. 그러고는 가족들의 만류도 뿌리친 채 어두운 밤거리로 차를 몰고 돌연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이 남성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속도로 옆 참호 속 조수석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게 무슨 영화 시나리오냐고요? 아닙니다. 지난 1984년 서독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실제 사건, 일명 아우토반 수수께끼라 불리는 귄터 스톨 사건의 서막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에서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기괴한 미스터리로 군림해 왔습니다. 알몸으로 발견된 시신, 조수석이라는 기묘한 위치, 그리고 숨지기 직전 남긴 정체불명의 암호 YOGTG. 이 단어는 전 세계 그 어떤 언어로도 해석이 안 되는 괴문자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 수사관들까지 완전히 흥분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분명히 비밀 정보기관이 개입된 냉정기 스파이 살인 사건이다. 라면서 온갖 음모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당시 법의학자들의 발표였습니다. 스톨의 복부 장기 손상은 차량 충돌 강도와 맞지 않다. 그는 이미 다른 곳에서 차에 치인 뒤 누군가에 의해 2차 조수석으로 옮겨진 것이다. 즉, 누군가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배치해둔 거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 미스터리 마니아들은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41년이 지난 2025년 4월 독일 하겐 경찰청과 검찰청이 현대과학의 칼날을 들이대며 이 사건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대중들이 기대했던 정교한 스파이 스릴러와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40년간 완벽한 타살의 증거라고 믿었던 법의학적 상식이 현대 첨단 생체역학 시뮬레이션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냉전 시대의 거대한 음모론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의 진짜 실체는 사실 그 누구의 개입도 없었던 외로운 독자 사고였고, 한 인간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립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환각의 거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도대체 그 밤의 알몸 질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걸까요? 대중 매체와 음모론이 꽁꽁 숨겨두었던 진짜 역사 파일을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귄터 스톨이라는 인물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34살이었던 귄터 스톨은 식품공학 전공자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부터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해 낙제를 거듭했고, 졸업 후에는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실업자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잘 아시죠? 귄터 스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업적 좌절감이 수년간 누적되면서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위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극심한 피해망상과 편집증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노리고 있어라면서 유령 같은 존재들을 두려워했죠.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남편을 노리는 사람 따위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 가상의 존재가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없다고 말할수록 그는 철저한 고립감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던 1984년 10월 25일 밤, 마침내 그의 정신적 제어 장치가 완전히 고장나 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실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돌연 이제 알았어 라고 소리치며 종이에 YOGTG를 적고 가로선을 그어버린 그 행동 말입니다.
그 직후 그가 찾아간 곳은 자신의 단골 선술집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쿵 쓰러져 버립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무언가에 극도로 겁에 질려 넋이 나간 상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 그는 다시 차를 몰고 새벽 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이웃 노부인의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하죠. 귄터 스톨은 밤 공기 속에서 덜덜 떨며 노부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밤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무서운 재앙이 올 겁니다. 노부인은 너무 황당하고 무서워서 그를 진정시키며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달랬고, 스톨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이미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시한폭탄과 같았던 셈이죠. 그렇게 밤거리를 미친 듯이 헤매던 귄터 스톨은 결국 새벽 3시쯤 아우토반 옆 참호에서 처참하게 찌그러진 자신의 차량과 함께 발견됩니다. 그런데 사건을 접수한 당시 서독 경찰과 법의학자들이 현장을 조사하면서부터 상황이 아주 묘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당시 1980년대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치명적인 사법적 착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당시 법의학자들은 귄터 스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검찰에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톨의 복부 장기에 발생한 극심한 파열은 이 차가 참호에 처박힐 때 생긴 충격과 전혀 맞지 않다. 즉, 그는 이미 제3의 장소에서 다른 차량에 치여 치명상을 입었던 것이다. 그리고 범인들이 숨이 붙어있는 그를 2차 조수석에 억지로 태우고 와서 이곳 아우토반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도망친 게 분명하다. 경찰과 법의학자가 공식적으로 이건 고도의 위장살인극이라고 판을 깔아주니 서독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아주 강력한 불을 지핀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납니다. 당시 서독 최고의 국민범죄 해결 프로그램이었던 GDF의 방송에서 이 사건을 스릴러 영화처럼 대대적으로 다룬 겁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 유럽이 완전히 집단 흥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아마추어 탐정들과 대중매체가 합작해서 빚어낸 음모론의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냉전기 스파이설이었습니다. 식품공학자였던 그가 동독 비밀 경찰의 암호를 알아냈다거나 대기업의 환각성 유전자 변형 식품 비밀을 알아내서 암살당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살을 붙여가며 괴물처럼 커졌죠. 대중매체와 사람들은 귄터 스톨이라는 한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겪고 있었던 실업 스트레스와 정신적 비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극적이고 맛있는 스파이 영화 같은 서사에만 열광하며 무려 40년 동안 이 사건을 미스터리의 왕좌에 앉혀두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4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의 봉인이 해제되는 순간입니다. 2025년 4월 독일 하겐 경찰청과 검찰청은 현대 과학의 정수를 총동원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는 당시 서독 법의학자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위장살인극이라는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현대 교통사고 분석에서 쓰이는 첨단 생체 역학 시뮬레이션 덕분이었습니다. 1984년 당시의 기술로는 차량이 충돌할 때 인간의 몸이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계산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연구진은 귄터 스톨이 차량 프레임 강도와 현장 조건들을 모조리 3D 데이터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시속 60에서 80km로 달리는 차량이 나무와 정면 충돌하는 순간의 물리적 에너지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조건은 그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건들을 넣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자 소름 돋는 물리 법칙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차가 나무를 들이받는 순간 엄청난 감속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의 신체는 조수석 방향, 즉 대각선 앞쪽으로 엄청난 속도로 처박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귄터 스톨의 복부와 가슴은 차량 내부의 철제 핸들 프레임과 대시보드 모서리에 온 체중을 실어 정면으로 강타당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때 발생하는 충격력은
인간의 내부 장기를 완전히 파열시키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그의 몸은 자연스럽게 조수석 바닥 쪽으로 튕겨져 최종 위치하게 된 것이죠. 결국 40년 전 법의학자들이 외부에서 다른 차에 치여서 손상된 몸을 범인들이 조수석에 배치한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상처들은 사실 누군가의 범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고 사고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차가운 물리학적 관성 운동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차량 충돌의 물리학적 비밀을 풀고 나니 이제 시선은 차량 내부로 향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그를 발견했던 트럭 운전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차량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는 정체불명의 남성 4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40년 동안 음모론자들은 이들을 비밀 암살조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2025년의 첨단 과학 수사는 이 유령 같은 4명의 남성들에게도 아주 차가운 진실의 돋보기를 들이댔습니다. 수사팀은 보존되어 있던 차량 내부 전체를 초정밀 레이저 스캔하고 현대적인 DNA 증폭 감식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건장한 성인 남성 4명이 윈터스톨을 강제로 밀어넣고 차를 운전했다면 차량 내부에 그들의 지문이나 타액, 머리카락 같은 제3자의 흔적이 반드시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현대의 DNA 감식 기술은 분자 단위의 흔적까지 찾아내니까요. 그런데 감식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차량 내부 그 어디에서도 윈터스톨을 제외한 제3자의 DNA나 미세 지문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애초에 제3자가 이 차에 탑승한 적이 없다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셈이죠. 그렇다면 트럭 운전사들이 보았다는 그 4명의 남성들과 그가 평소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존재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 당국과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 4명의 남성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만들어낸 지독한 정신적 환각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선술집에서 혼자 쓰러졌던 이유도 노부인에게 재앙이 올 것이라 울부짖었던 이유도 대기업의 추적이 아니었습니다. 급성 조현병이나 편집증적 망상 장애가 찾아와 뇌 속에서 가상의 괴물들을 만들어냈고 그 환각들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거죠. 트럭 운전사들이 보았던 형체 역시 칠흑 같은 밤하늘과 지나가는 차량 불빛이 빚어낸 시각적 착시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하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아무리 환각에 시달렸다고 해도 왜 옷을 완전히 다 벗어 던진 채 알몸으로 운전을 했느냐는 의문이죠. 이 지독하게 기괴해 보였던 알몸의 비밀 역시 인간 신체의 메커니즘을 통해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의학적 현상이 바로 자율신경계의 극단적 과활성화와 이상 탈의 현상입니다.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극도의 공포나 편집증적 망상에 시달릴 때 뇌에서는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초비상 신호를 내리며 아드레날린을 미친 듯이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박동수가 치솟고 체온 조절 기능이 고장나 버리면서 온몸의 체온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게 되죠. 실제로 극심한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 중에는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에도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뛰쳐나가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추워 죽겠는데 당사자는 지금 당장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극심한 열감과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안 그래도 정신적 고립이 극에 달해 있던 윈터스톨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망상이 뇌를 지배하자 그의 몸은 엄청난 신체적 발열 반응을 일으켰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환촉 증세까지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피부 위로 벌레가 기어다니거나 옷 속에 무언가 자신을 옥죄고 감시한다는 환각 증상입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옷 속에서 무언가 짓누르는 환촉까지 결합하니까 스톨 입장에서는 옷들을 단 한 장도 몸에 걸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차를 몰고 달리는 와중에 옷들을 스스로 뜯어내어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던 거죠. 그가 숨지기 직전 종이에 적었던 괴문자 YOGTG 역시 거창한 스파이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신어 조작증, 즉 현실에 없는 단어를 뇌에서 멋대로 조합해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망상의 파편에 불과했던 거죠. 40년간 유럽을 지배했던 매혹적인 스파이 미스터리의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차가운 과학적 팩트 앞에서 완벽하게 그 거품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삭제된 역사 파일. 오늘은 아우토반 역사상 가장 기괴했던 미제 사건, YOGTG 사건의 진짜 실체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거대하고 매혹적인 스파이 살인극은 현대 과학의 차가운 현미경 아래에서 허무할 정도로 맥없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거창한 국가 음모론도 정교한 위장 살인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그저 오랜 좌절 끝에 정신적 고립과 환각이라는 끔찍한 괴물에게 잠식당해 홀로 비명을 지르던 한 인간의 외로운 죽음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죠. 어쩌면 우리 사회와 미디어는 한 인간이 겪었던 참담한 파멸의 고통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들의 흥미를 채워줄 자극적인 미스터리라는 오락거리로 이 비극을 철저하게 소비하고 부풀려왔던 셈이니까요. 40년 만에 팩트가 밝혀져 거품이 거친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역사 파일의 교훈은 음모론의 짜릿함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 보이지 않는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서늘한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